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서 또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준생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 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보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이게 충북에 있던데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매주 충북 음성에서 오고 있고요. 와. 덕분에 서울 구경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직업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음성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매번 굉장히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아마 취준생 여러분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보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추천해 주실 미래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항공편이 결항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예민할 만도 한 것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3분, 그다음에 착륙할 때 8분, 이때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마의 11분이라고 칭호를 하는데요. 네. 이러한 마의 11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항 주위에서 유일하게 높은 건물인 관제탑에서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항공교통 관제사라고 부르고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이 바로 이 항공교통 관제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항공교통 관제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직업도 아닌 것 같고 정보도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남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과 관련된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의 향후 미래 전망은 어떨까 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매력적인 직업 뒤에 숨겨진 어떤 애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 사전을 통해서 항공교통 관제사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6번째 시간은 항공교통 관제사 이야기로 꾸며질 텐데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항공지킴이,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곳에서는 6,000피트 반경 약 9.3km 내 이착륙하거나 지나가는 모든 항공기를 관제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이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교통관제사 김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 관제탑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범한 관제사로 출발해 관제탑장이 되기까지 그가 지켜본 항공기만도 수십만 대에 이른다는데요. 그는 왜 항공경찰이 되었을까요? 제가 군 복무를 공군에서 했는데요. 공군에서 관제특기를 부여받고 공군 베이스에 있는 관제시설에서 관제사로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경력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항공기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이착륙을 시킨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과 그런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잘 유지를 했다라는 걸 항상 매일매일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항상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관제사의 자세이기도 한데요. 쪽도 마찬가지고 김선우 팀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세한 장애물도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장애물까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무사고를 기원하며 매의 눈초리로 항공기를 바라보지만 때론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 때문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 6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시아나 항공기가 김포 입항 도중에 소위 벼락을 맞아서 기체 앞부분에 동체가 소실되고 레이더 돔이 떨어져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종사는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그 김포공항에서 내리면서 이 항공기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정말 불길한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레이더에서 근무 지원을 잘 해줬고,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었는데 조종사도 그 많은 기량을 발휘했고 우리 관제사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서 정말 안전하게 기적적인 착륙을 이룬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정말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착륙을 하고 안전하게 이제 속도를 줄이고 나서 우리 관제사들이 정말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기뻐서. 항공기 이착륙 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항공기들이 겹치거나 흐름이 꼬이기도 한다는데요. 아마 멈춰선 신호등에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 관제사들은 항공기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운항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을 전달하신 건가요? 아시아나 항공기로부터 착륙이 결정된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주면서 바람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공군부터 시작해 김포공항 관제 탑장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2016년 초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진해형 항공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 쪽으로 조류 충돌을 해서 긴급히 비상 착륙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제사의 기지로 장애물을 잘 피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활주로 착륙 방향을 안전하게 항공기가 빨리 착륙할 수 있도록 긴급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긴급하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관제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항공교통관제사는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죠. 안전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 순발력,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과 민첩성도 필요하고요.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항공기와 관제사와의 대화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종사와 대화하는 것,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포공항의 일평균 관제량 약 450여 대. 특히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연휴에는 1시간당 최대 35대의 항공기 이착륙을 관제한다는데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지만 김선우 탑장은 항공교통 관제사가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 동료 관제사가 열심히 지원을 해서 나중에 그 조종사로부터 고맙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끼죠. 아무튼 저희는 매일매일 아무 사고 없이 잘 임무 수행을 끝내는 것 자체가 정말 항상 보람되고 값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종사들의 감사 한마디에 하루가 즐겁고 사고 없이 승객이 내리면 굉장히 뿌듯하다는 김선우 탑장님. 문제가 없어요. 관제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도전하신다면 모두 훌륭한 항공교통 관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모두 다 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미래 항공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밤낮 없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항공기술훈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제사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항 관제탑 또는 레이더를 이용해 하는 그 관제 업무를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현업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바로 관제탑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 레이더 관제실에도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들을 이곳에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부터 항공기술 용어까지 한 문장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들 열심인데요.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관제 업무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하나는 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항공기들을 관제하는 비행장 관제 업무가 있고요. 그 공항을 벗어나면은 그것보다 좀 더 광의의 한 개의 도시 이상이 되는 이런 광의의 접근 관제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 공역을 총괄해 담당하는 지역 관제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공교통관제사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이게 하루에도 수천 명의 목숨을 책임지다 보니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일단 꿈나무들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항공교통관제사는 작은 실수가 항공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아까 VCR에서 나온 바와 같이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통신 장비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장비를 다루는 거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격 유형을 구분지을 때 사용하는 흥미 유형으로는 현실형이나 탐구형, 그다음에 협조심, 자기 통제 능력,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책임감이 정말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직업은 외국 항공 조종사들과 통신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항공 영어 구술 시험이라고 불리는 EPT를 매 3년마다 치러야 되고요. 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몇몇의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네. 공무원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공무원 시험은 또 아무나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서 관련된 과정을 듣거나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양성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에게 9개월 이상 교육을 받거나 혹은 시험 과목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교육 과정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 들어도 얼마나 이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힘든지 감이 오는데 이게 항공교통관제사가 꼭 이 길만 아니어도 다양한 관련된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직업들도 혹시 있나요? 네네. 선박교통관제사나 선박운항관리사, 항공운항관리사 좀 넓은 범위긴 하지만 항공조종사나 헬리콥터 조종사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직업의 수요도 좀 궁금한데요. 전망은 좀 어떤 네, 편인가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네. 항공 화물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외여행도 엄청나게 많이들 가기 시작했고 무역의 규모도 커지면서 항공 화물의 양도 많이 증가가 되면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직업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점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박사님께서 방송 초반에 미처 모르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애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면이 그렇게 힘든가요? 네, 직무의 특성상 언제 어느 때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사고가 없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난 기본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칭찬이나 어떤 인정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또한 이제 항공기가 맞춰진 시간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밤새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큰 애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확실히 저는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파일럿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알아본 항공교통관제사는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책임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도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만족도 그리고 그 직업이 가지는 향후의 비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신직업사전을 포함한 잡정보센터를 열심히 시청을 하신다면 좋은 정보를 많이 획득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직업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홍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한데요. 자,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직업을 탐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규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